저도 이거 뭐 회장 그런 적에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제가 그동안에 겪어온 게 뭐 누구었다나 연군 단장부터 계속 저기 했기 때문에 힘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적은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떠맡긴 거죠. 지난 1월 안성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양열 회장은 회원들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임기 1년 동안 위기에 봉착해 있는 안성친농연을 정상화시켜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성친농연 회장 임기는 2년이지만 전 회장이 제명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성친농연은 보궐선거를 실시, 이양열 고3 출하 회장을 안성친농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양열 회장은 연합회만의 독단적 운영이 사고의 원인이라면서 출하 회장들과의 소통만이 연합회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5일 안성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파, 감자, 또 대파, 수정 다 그럼 합격 없이 네. 그로 이제 규모는 얼마나 돼요? 규모는 한 얼마 안 돼요. 왜냐면은 저 길르다 지금 포천과 세종과 도로가 나가는 바람에 다들 수용돼 버린 바람에 별로 없어요. 뭐 지금 현재는 뭐 연근하고 해서 한 4,000평 그 정도 수준. 그러면 이제 농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졸업 맞고 아마 27, 8부터 농사 짓었을 거예요. 제가 친환경 농사 진 거는 95년도부터 오리농법으로 그때 조현선 조합장님 계셨을 때 그때 같이 적으면서 그럼 조현선 조합장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농사를 만들어 온 세대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는 계속 친환경만 한 거죠. 야, 거의 30년 30년, 가까이 예. 30년. 친환경. 예. 그 총회가 올 초에 하셨나요? 올 초에 1월 달에. 1월 달에? 예. 그 처음에 이제 회장을 이렇게 수락하시고 네. 이렇게 좀 하실 때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가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계약이나 포부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안성에 4개 출하회가 있잖아요. 일주, 안성, 고3, 저 수도자, 분과까지 4개 출하회가 있지만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4개 출하회가 있어도 각 출하회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소통이 좀 불러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농사를 짓는 게 괜찮은가 생각하고서 제가 한번 소통을 하면서 같이 농사를 잘 지면은 어떨까 해서 한번 수락하면서 맡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친환경만 짓고 있다가 고3 출하회 회장을 작년부터 맡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친농연하고 이제 거기에 같이 소통하면서 했던 거라. 그동안에 친환경 연합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저는 자세히 몰랐어요. 왜냐면 회원이로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고. 그러면은 그 친환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학교급식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학교급식에는 참여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학교급식은 참여하셨어요? 연근이 아마 초창기일 거예요, 저는. 연근이 아마 지금 4년? 4, 5년? 4년인가 4, 5년 된 걸로 아는데? 연근.
아, 4, 5년 됐다고요? 예, 연근, 저 같은 경우에는. 연근 학교급식에 넣기 시작한 지가? 예, 아, 그러면 연근부터 예. 그 학교급식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이제 다른 부목들도 예, 예, 예. 아, 이제 축산하시다가 이제 연근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학교급식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회장님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농사를 이렇게 또 시작하시는 거네요. 예, 이게 연근도 초창기에도 이거 엄청 판로가 없어갖고 애래서가 많았어요. 이게 연근이 아마 10년? 10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연근 현재가. 연근도 그러면은 그때도 친환경으로 하셨겠네요. 그러면 10년 전에. 그렇죠. 근데 이제 한 6년은 고생했어요. 판로가 없어갖고. 그래갖고 워낙 연근 회원이 얼추 20명 됐었어요. 20명 됐었는데 돈이 안 되니까 다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끌고 계속 그냥 세 사람이 끌고 갔던 거죠.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살림이라는 게 이쪽 대덕면에 완성에 왔잖아요. 광주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조현선 조합장님이 근리 납품을 뚫어져갖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농민들이 살아난 거죠. 밑사람, 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는 20명에서 세 사람 줬던 게 지금은 다시 10명이 늘었어요. 그게. 돈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때까지 나는 제가 끌고 왔기 때문에 연금도 여태껏 살아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만뒀으면 아마 연근이라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연합회가 다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출하하고 소통이 안 돼갖고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겪어본 결과 조금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본 상황에서는 그래서 출하회 회장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그래야 이 잡음도 없고 또 살아날 길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전 회장님이 이렇게 제명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예, 제명이 되면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저 회장님이 이렇게 추대가 됐고, 네. 그래서 회장님의 임무는 안성 친농년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가 이제 회장님 임무죠. 그렇죠. 그래서 회장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주요 임무로 이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이 핵심이 이제 출하회들하고 그렇죠. 그 소통을 강화하는 게 이제 그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왜냐면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아무리 각 출하회 회장님들도 계시지만은 또 회원들이 계시잖아요. 회원들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진짜 각 출하회 회장님들도 다 힘들어요. 지가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활동한 거는 뭐 이렇게 없지만은 임원진이 과거에는 이렇게 뭐 월별 회의를 이렇게 갖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필요할 때 그때 저기서 회의를 하죠. 회장님 이전에?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월별 원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래야만이 단합이 되죠. 단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사안이 있을 때만 이렇게 회의를 했던 거예요? 예. 제가 작년 1년 동안 회의에 간 게 3번인가 4번 정도 간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어쨌든 회장님은 그 회원들 간에 이제 그 조직 간에 이제 소통을 제일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매달 이제 그 원래를 이렇게 진행해 오고 계신 거고. 그렇죠. 고3은 뭐 아예 월별 원래 일을 항상 하니까 고3은
이 고삼 자체에서는. 그 출하에. 예. 아,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제 고삼 출하의 회장을 이제 맡으면서 거기서는 이제 원래를 이제 계속 해왔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친농년 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친농년 전체에 또 원래에는 누가 참석을 하나요? 아, 각 출하의 회장님하고 사무장님. 그러면은 그 친농년 사업이나 이제 도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됐으면 이제 같이 이제 시위를 들어갔을 경우는 이제 회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이렇다 하기보다는 그 좀 이렇게 몇몇 임원들이 뭐 이렇게 그렇죠. 진행하고 네. 대표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게 그래서 터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고가 터지지 않죠. 지금 이게 안정성 검사가 그전에 300명까지 해서 400명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생각도 않고 안정성 검사 갖고 이게 지금 걸리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안성 쪽에도 지금 각 농가다마다 비상이 걸려갖고 안성 기술센터 그 분석실에다가 참고용으로 미리 가다 맡기는 저기가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아, 저기 수학하기 전에. 네, 또. 안정성 검사를 맡아야만이 이 저기를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배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종을 사다가 심을 때. 아니, 그거는 시간이 이제 몇 달 지나서. 근데 그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일축이 지금 세 사람이 저 인증을 받으려고 떴다가 그게 나와갖고 양파를 못 내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농사는 다 해놓고요, 지금? 예. 아이고. 진짜 그거는 아주 특별하게 뭐 그렇게 뭐 기존의 업체한테 이제 특별하게 의뢰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육류장을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그렇게 예, 하겠네요. 예. 그렇게, 왜냐면은 진짜들 각 시군 출하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 이런 안성 같은 저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니 그러면은 아예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뭐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 아니, 왜냐면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업체에서 계속 사다 그 사람들이 심었을걸라. 근데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나온 거예요. 예. 이게 100미까지 더 늘어는 속에서. 그러면은 지금 안전성 검사 뿐 몇 가지나 하는 거예요? 전체가 저 460미까지 아니에요. 지금 460 몇 가지. 예, 330미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100미까지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는 거기에 속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급식으로 내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오면. 네, 그러니까 일반한테 그래도 이제 일쪽 세 사람인가는 그냥 일반 업체한테 그냥 매매하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친환경하고 일반하고는 또 이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네, 반 가격. 엊그저께 진흥 원장님이 여기 안성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계속 이제 논의가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급식을 내보내는 데 차원에서도 이제 차량 배차 그런 것, 또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캐서 놓으면은 암실에다 놔야 되거든요. 암실에 안 넣으면 퍼러지니까는. 그래서 그거는 감자만큼은 토요일 날도 와서 해야 된다.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거만큼은 이제 진호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든지 이제 저건 양파나 뭐 마늘이나 그램수를 이제 따지는 건데
그거를 좀 더 낮춰갖고 농민한테 좀 피해가 좀 덜 갔으면 하는 차원이에요. 그 품위 규격 네. 잘 이제 그래야 농민들이 더 마음 놓고 농사를 짓지 않을까. 그래도 항상 이게 마늘이 건조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마늘이. 그래서 작년에 민농가가 건조 과정에서 잘못돼갖고 망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마늘 건조를 잘못해서요. 네. 아마 고사매가 마늘 작년에 재작년에 심었고 작년에 수확한 거죠? 20농가가 됐었는데 지금 10농가뿐이 안 돼요. 그만큼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건조. 아니 그 마늘은 이렇게 어디다 매달아 놓으면 그거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매달 그 많은 걸 어디다 매달아요? 아, 그게 아마 집에서 조금 먹는 게. 또 어떤 부분은 보니까 하우스에다가 해놓고 막 크게 막 그 네. 환풍기를 이렇게 틀어놓으신 네, 농가가 근데 있던데. 하우스가 있어야죠. 그런 하우스도 있는 농가. 하우스 있는 농가나 가능한 거고, 하우스 없는 농가는 후방위로 빨아내는 거. 그게 시 보조 사업비로 재작년에 받았는데, 작년에 받은 거지, 작년에 받아갖고, 그거를 했는데, 이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흥원장님한테도 이제 건의사항이 들어갔는데, 이 산물 마늘을, 수매를 더 확대해갖고, 이 건조 시설 업체를 더 늘려서. 그냥 여기서는 산물로 그냥 바로 수매를 해서 그 진흥원에서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걸로. 네, 예. 네.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건조시키는 회사가,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진흥원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갖고 업체가 힘들다고 그래갖고 뭐 그랬는데 일단은 뭐 그걸 떠나서 진흥원 차원에서 그 업체를 더 확인해갖고 더 늘려서 산물만을 좀 더 보내갖고 자기 농가들이 조금만 말려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점점 이제 누가 따나 이 나이 연령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급식이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하면 급식의 이제 양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보다 더 좀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행정당국과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농화를 유치하면서 뚝심으로 농업을 지켜온 것처럼 안성친노년 전상화를 향한 이양열 안성친노년 회장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합회 차원에서는 각 출회별로 회원을 더 모집하라고 항상 각 출회 회장님들한테 부탁하고 하는 편이고요. 고3도 이제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사무장한테 주변에 있는 고3 면만 아니라 다른 가처분 면도 회원을 홍보를 해서 회원을 더 받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내 욕심은 있어도 서로 농사꾼은 서로 같이 농사 지어가면서 같이 나눠 먹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뭐 연합회 이제 2개월 뭐 돼갖고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최소한도 각 출회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잘 하면서 연합회가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회장님이 가장 역점에 두고 계신 것이 그 이제 회원들 간의 이제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회의 체계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운영하시는 게 그 회장님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회원들도 잘 따라주고, 아, 연합해서 그래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예. 회원들이 잘 편하게 농사 짓게. 그 전에 뭐 다른 사회생활도 이렇게 많이 안 하셨는데 농사만 좀 이렇게 하셨는데 좀 그렇게 이렇게 조직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는 어디서 이렇게 뭐 체득하신 거예요? 워낙 저도 젊었을 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저는 그때 당시 대학생들 각 면 단위로 농활? 농활 아, 오잖아요. 예, 예. 못 받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을에서는 무조건 받았어요. 아, 그 회장님. 예. 그러면 거기에 누가 경찰들이 사복 입고 와서 다 맨날 지켜 있어요. 맞아요. 저희도 예. 그랬어. 예. 음, 아마 유일하게 우리 동네 나하고 친구 하나 있는데 걔하고 둘이서 그냥 억지로도 우리는 받아갖고 면에서는 받지 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받는다. 뭐 빨갱이 소리도 많이 들으셨겠네. 그러면. 그렇죠.